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내장은 코스피가 하락, 코스닥은 상승했죠. 그리고 미국장은 지금 프리장에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속적으로 반등을 해주면 좋겠지만 상황이 어렵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틀 전에 일시적 반등, 우선은 그 부분 익절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서. 그래도 저는 최악은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더 하락했으면 사실 이제 패닉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는 우선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뉴욕 증시가 우선 하락 출발 어제 했지요. 많이 좀 내려갔어요. 근데 장막판에 조금 더 회복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나쁘지 않은 거죠. 어쨌든 회복될 기미가 보이고 그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한테 좋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CPI가 2월에 7.9%,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는데 이제 3월 15일, 16일 이때 FOMC 회의에서 CPI 발표를 또 하겠죠. 그랬을 때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상황들이 공포감을 더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했을 때 갑자기 급반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내려가 버려서 이거는 뭐 이제 데스켓 바운스, 이 뚫린 구간만큼은 그냥 메우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오늘도 어쨌든 흐름은 뭐 전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도 미 물가 폭등 푸틴 때문이라고 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만에 최고 CPI고 그럼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락에 늘상 대비는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도 제가 볼 땐 뭐 이 발바닥은 아니더라도 무릎하고 우리가 이 엉덩이 사이 이 정도는 오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일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제재 최후 카드까지 다 꺼냈죠. 미국이 이제 관세 폭탄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뭐 최악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런 거 생각하고서 하겠죠. 우리한테 영향은 당연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냉전 시기 평화적 공존 체제로 돌아가자고 러시아가 얘기하지만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게임이니까 한번 찬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자, 예약 매수가 뭐 중요하지만 항상 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예약이 되고 매수가 되고 자동 주문도 되는데 이게 변동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 LOC 매매법 안내 다시 드리겠습니다. 횡보 또는 약하락장에서 줬고요. 자, 이게 어떤 거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TQQQ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요 회색 선 사이 요 정도가 하루하루거든요. 이게 지금 30분 봉이니까 그러면 이 하루 동안 차트는 이렇게 움직이죠. TQQQ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제가 이 드리는 가격대, 매매법 드리는 가격대를 다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요날 우리가 지정가 매수, 지정가 매수, 지정가 매수 3개를 해놓았으면 이 세 번째는 LOC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매수 됐겠네요. 여기 매수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장막판에 여기는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에서 매수가 돼서 내가 정말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됐는데 언제 매도를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 평단에 따라서 조금씩은 바뀌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사고, 자, 여기서 요 구간에서 샀다면 다음날 요 구간에서 매도하면 요만큼 차익이 발생하겠죠. 근데 전체 계좌를 다 그렇게 한다? 아닙니다. 듀얼 어카운트 말씀드렸죠. 2개 계좌를 해서 하나는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를 하고 하나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모아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최근 상황이고 조금 더, 자, 이런 땐 급락이잖아요. 이런 땐 급락이니까 더 매수를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자, 이날이라고 하면 뭐 개파락으로 여기서 떨어지겠지만 전날부터 하면 이런 데서 사지겠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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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팔 데가 없잖아요. 계속 매수됐을 거잖아요. 그래 놓고 쭉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거시면 되냐? 이렇게 거시면 돼요. TQQQ 같은 경우는 자, 지정가 매수에 44, 그리고 지정가 매수에 42.3. 가까운 건 그냥 바로 사겠다는 겁니다. 예, 종가 기준으로 사면 뭐 8, 9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때 사는 거죠. 그리고 요 나머지 가격들 더 밑에는 LOC로 걸어서 종가가 아예 확 내려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 구간을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이때 매도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매도 가격이 여기 있는 겁니다. 45.6, 47.2, 48.9까지는 자,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되겠죠. 수량은 저는 주로 이렇게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아래로 더 싼 가격으로 높이고요. 그리고 저 매도할 때는 비싼 쪽으로 이렇게 가면 더 비싸지는 거잖아요. 45.6에서 예, 53.8까지를 이렇게 수량을 늘려서 매도를 하면 여기서 샀던 게 만약에 3개가 사진 게 이쯤에서 3개가 팔렸다. 이렇게 3개가 팔렸다. 그러면 수익이잖아요, 저는.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MF, 제가 말씀드렸던 TMF도 여기 가격 다 드렸고요. GLDI도 드렸고, 지금처럼 변동폭이 크면 예약매수 이거 다 걸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 SOXL하고 TECL, SQQQ까지 드렸으니까 자, 요거 참고하셔서 하시고 내일 되면 요거 또 바뀔 거니까 요거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시고 요 가격대에 지정가 매수 2개, 자, 요 바로 아래 가격이 지정가 매수 2개, 지정가 매도 3개,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OC 매수는 요 아래 가격들 더 싼 데다 걸고 LOC 매도는 더 비싼 데다 걸면 여러분들이 안 쳐다보시고 그냥 걸어 놓고 주무셔도 사질 건 사지고 팔아질 건 팔아집니다. 자, 이렇게 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들 중에 제가 TMF 얘기를 하는데 TMF가 최근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왜 사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저는 왜 사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표에서 보시면 요 하늘색이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금리가 내려갔죠. 예. 요거 1년 사이클입니다. 1년. 이전 1년이고요. 그럼 앞으로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그쵸? 자, 이 가격과 TMF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자, 금리가 낮아지니까 매력이 있어져요. 그래서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데 금리가 높으면 채권 가격이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왜 금리도 높은데 굳이 채권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움직입니다. 여기 녹색이 TMF거든요. 그럼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 구간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움직이고 거의 역의 관계가 예, 발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TQQQ랑이잖아요. TQQQ랑 TMF. 여러분 1년이나 6개월을 보시면 이게 역의 상관관계가 아니에요. 거꾸로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가 있죠. 보라색이 요 안에서는 그래도 역의 관계인데 여기 올라가는데 채권은 어떤가요? 조금 내려가죠. 그리고 내려갈 때 근데 같이 내려가 버리는 게 많아요. 단기간에는. 그래서 단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요거 명심을 하시고 자, 여기 올라갈 때 채권 가격이 올라는 갔는데 TMF가 크게는 못 올랐죠. 그럼 여기 떨어질 때 사실 얘가 이렇게 올라줘야 되는데 요런 부분에서 거꾸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 갑자기 한번 팍 튀는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럴 때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사놨던 게 플러스가 되겠죠. 예, 여기는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플러스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때 TMF를 팔아서 예, 여기에 TQQQ를 사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는 방어를 못해요. 그럼 어떤 걸 봐야 되냐? 자, 다음 화면 보시면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긴 시계열로 보면 5년으로 보겠습니다. TQQQ 보라색이에요. 자, 2020년도에 이렇게 상승했죠. TQQQ 나스닥이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TMF가 녹색이거든요. 예, 녹색인데
상승하는 동안 요 구간에서는 올랐네요. 그런데 TQQQ 오르는 동안 얘가 내려갔죠. 그럼 이때는 TQQQ를 막 사는 것보다는 사실 TMF를 사는 게 낫습니다. 더 싸니까요. 그러다가 TQQQ가 확 떨어지는 이때 있죠. 갑자기 TMF가 급상승을 해버립니다. 요런 변곡점이 1, 2년에 한 번 정도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손실 본 그 TQQQ의 마이너스 분을 TMF가 확 극복해 버렸죠. 그래서 이때 매도를 TMF를 해서 TQQQ 사시는데 쓰시면 훨씬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이후에 TQQQ가 쭉 날라서 올라오는 동안 TMF 어떻게 됐나요? 쭉 내려갔죠. 그래서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으니 TMF가 갑자기 팍 뜨는 일은 없겠지만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금리를 요번에 0.25를 올리는데 뭐 확정은 아직 안 됐죠. 거의 그런 분위기지만, 자, 더 올리질 못한다고 칠게요. 만약 러시아랑 정말 좀 심각해서 자칫 잘못해서 올렸을 때, 금리를 확 올렸을 때 경기가 그대로 꼬꾸라질 수 있겠다 판단 들어서 못 올렸다고 하면 TMF가 갑자기 한번 뜨겠죠. 또 왜? 금리가 스톱이 됐으니까요. 그러면서는 아니죠. 나스닥이 빠지면서 그게 연쇄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러시아랑 문제가 심각해지면 금리를 만약에 못 올리거나 유예를 시킨다. 그러면 나스닥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또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한 번의 쇼크로 주가가 빠졌을 때 TMF가 확 한번 뜰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같이 모아 가시면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TMF를 사실 모으는 이유가 국내 주식 때문에 그래요. 이 122630이 타이거 레버리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빨간색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죠. 얘는 완전히 TMF랑 거꾸로 움직여요. 여기서 TMF 녹색 하락할 때 타이거 레버리지는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가죠. TMF가. 근데 올라가죠. 타이거 레버리지. 얘는 완벽하게 맞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겠죠? 타이거 레버리지가 올랐죠. 그리고 얘는 TMF는 떨어졌죠. 그러면 더 가볼게요. TMF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럴 때 TMF를 달러로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쭉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타이거 레버리지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만나는 순간에 TMF를 팔아서 우리나라 레버리지를 사면, TMF는 달러기 때문에 장점이 하나 있죠. 환차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는 안 들어갈 테니까 이 정도로, 상관관계가 늘상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 되면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년치로 TMF와 그 다음에 타이거 레버리지와 요 두 개만 지켜보면 거의 역의 상관관계가 나오죠.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여기가 내려갔는데 얘는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기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TMF를 그냥 TQQQ랑 물려서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런 용도도 있지만 제가 국내 주식을 갖고 있고 레버리지 투자를 국내 것도 하기 때문에 그때 확 TMF가 올랐을 때 팔아서 그때쯤 되면 국내가 저가입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안타깝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윙으로 굉장히 TQQQ로도 수익 내는데 저도 그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TQQQ 현재 수익은 못 내고 있지만 국내 주식은 아직은 수익 매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여기 안랩 어제 샀어요. 어제 샀는데 오늘 오르길래 또 매도했고, 요 미투제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SJM 방송에서 한 5일 전쯤 됐나요? 일주일쯤 됐는데 요게 하락 시에도 전혀 안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을 잘 지켜보셔서 S시그널 통해서 보시면 아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드린 거고요. 오늘은 제가 누보에서 수익을 좀 많이 봤습니다. 누보라는 종목이고, 오늘 뭐 20%대 이렇게 됐고, 한신공영, 특수건설, 안랩 이렇게 해서 오늘 11일자로 수익을 냈는데, 차트를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S 시그널로 보겠습니다. 우선. 자, 정확한 건 관심 종목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들어가셔서 수익 난다 절대 아니니까 종목 추천 아닌 거 명심하시고요. 이 투자는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해 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제가 했는지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월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횡보를 오래 했잖아요. 자, 횡보를 여기서 쭉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시그널 뜬 거라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이지, 제가 2주 전에 봤을 때는 뭐 이게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대로 이렇게 횡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횡보, 저점 횡보하는 종목들을 잘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을 딱 봤더니 월봉에서 상승 시그널이 나오면 좋지만 이렇게 저점 횡보 긴 종목들은 매수 시그널이 안 떠요. 월에서도. 주에서도 아직 안 떴는데, 자, 1에서 뜨더라는 거죠. 그게 언제였냐? 보시면 3월 4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미리 관찰을 좀 하고 있던 종목이라 이렇게 하락할 때 보고 있었어요. 자, 분봉에서 봤을 때 120분봉 먼저 보겠습니다. 시그널이 여기 떴네요. 그게 언제냐면 3월 4일 금방이죠. 그래서 이때 매수를 했어요. 이때 매수를 하고 쭉 올라가길래 기다렸다가 자,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120분봉 보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저처럼 이제 한 3일이나 5일 정도 수익 매매 하실 분들은 120분봉을 쓰는 게 아니고 또 이건 10분봉까지 써야 됩니다. 자, 볼게요. 그럼 요때 샀다는 거죠. 제가 요때 샀고 쭉 올라갔는데 조금만 키워보면 자, 21선 뛰어 올라왔죠. 그리고 뚫고 올라왔습니다. 자, 떨어질 때 여기서 제가 매도를 했겠죠. 15% 정도 매도를 했겠고요. 근데 여기서 벌써 20% 가까이 수익 난 거예요. 그리고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29.9 이거 최고 다 찍고 상한가 간 다음에 떨어지길래 여기 매도 시그널 떴죠. 그리고 여기 20일 이평선 떨어져서 절반 25% 먼저 처분했으니까, 매도했으니까 25% 더 털었고 60일선 뚫고 내려가길래 25% 더 털었습니다. 그랬더니 밑으로 쭉 내려갔을 때 25% 갖고 있었고요. 요때 또 샀어요. 요때 왜 221선을 더 깨고 내려가나 봤더니 안 깨고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길래 요건 모험입니다. 이때부터는 안 사시는 게 사실 더 안전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매수 매도를 좀 하는 편이니까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그냥 샀어요. 사고 이 뒤까지 수익해서 오늘까지 전부 다 청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S시그널 쓰시면 여러분 하실 수 있고요. 자, 서한이란 종목도 제가 오늘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왠지 보여드릴게요. 자, 월봉으로 보시면 자, 여기 매수가 떴는지 지금 매도가 다시 이렇게 혼합이죠.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고 대신에 이렇게 기간을 늘려보면요, 저점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 매력도 보면 서한이란 종목은 재무 분석 점수가 77점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차트를 다시 가면 자, 주봉에서는 아직 하락이죠. 그래서 이거는 눌림목이기 때문에 주봉 거는 크게 보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안 나옵니다. 자, 일봉에선 여기서 이제 매수가 떴죠.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여기가 이제 매수가 떴으니까 물론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하는 편이고요. 한 방에 딱 안 넣어요. 5번 정도 나눠서 사고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0분봉을 보면 자, 조금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21선 뚫고 올라왔죠. 여기 다시 뚫고 요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아서 일반 개인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윙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종목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좀 모험을 하는 거잖아요. 뭐 100만원, 1000만원, 1억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한 50만원 정도만 하거든요. 이런 거는 물론 더 키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주식하고 싶진 않습니다. 뒀다가 한 일주일이나 2주 지나서 5에서 10%그 이상 나오면 부분 매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편이니까 어쨌든 여기 이렇게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 여기 샀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유지시켰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큰 수익은 아니고 요게 이제 더 올라가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니까. 근데 여기 장대 한봉이 딱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성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은 이거 삼성전자에 적용해도 되고요. 국내 큰 주식들 해도 되시거든요. 충분히 되니까 이렇게 배우셨으면 좋겠고, 자, 이런 경우는 아까 누보 설명드렸는데 S밴드가 제가 쓰기가 좋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아까 이렇게 올라왔죠? 그럼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매도를. 저는 보통 요런 때 팝니다. 10%씩 팔아요. 왜? 위에 빨간색 라인을 건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3번 팔았으면 30%, 여기서 40%를 팔았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 분할 매수 다시 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여기 또 빨간색 또 건드렸죠. 이때 또 매도해버립니다. 근데 계속 할 수 있냐? 안 된다고요, 그게. 여기 이 정도 했으면 욕심 부리지 않고 먹을 만큼 먹었다, 수익 낼 만큼 수익 냈다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TQQQ 하시면서 실력 늘리면 좋잖아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승하기를 정말 항상 바라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이 힘든 시기 지나서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